안녕하세요. 2023년 6월 11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알파벳, 아마존, 엔비디아, 메타, 테슬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 여기까지 했었고요.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살짝 더 올라가나 싶더니 화요일, 수요일 날 한 번에 빠졌죠. 그리고 323.41 이 프라이스 레벨 미리 설정해 놓았었던 것에서 정확하게 지지받았고, 목요일 살짝 올라갔는데 이 위에 있던 프라이스 채널 먼저 이걸 기준으로 이게 이 밑에 게 기존에 있던 프라이스 채널이고, 여기에서 익스텐디드 돼서 요만큼이 이 부분이 익스텐디드 된 프라이스 채널인데 5월 24일 이후로 5월 25일부터 익스텐디드 되는 쪽으로 살짝 익스펜딩 됐다가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왔고 목요일에 거기까지 갔었고요. 그리고 나서 거길 다시 올라가나 싶었다가 다시 종가는 먼저 있었던 프라이스 채널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. 이 위쪽에 여기서 로컬 하이, 그 히스토리컬 하이, 역사적 하이는 여기고요. 로컬 하이는 찍었지만 344.30 지난주에 그려놨었던 이 프라이스 레벨까지는 미치지 못했고, 여기서 만들었었던 트렌드 라인도 여기에선 닿았지만 그 이후로는 거기까지 다시 미치지 못해서 계속 포텐셜을 살려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었던 프라이스 채널 기존에 있었던 것과 익스텐디드 된 거 이 두 개의 지금 그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, 여기서 더 안쪽으로 빠져서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프라이스 채널, 익스텐디드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을 뚫고 올라갈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, 어제 미국 선물 해설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CPI가 있고 레이트 시전이 있어서 CPI 레이트 시전 보고 방향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장이 무겁습니다, 가볍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이전 5월 중순 레벨로 다시 빠져 내려왔고 랠리 했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다시 까먹고 323.41 라인에서 기준으로 지금 살짝 지지받아서 올라간 정도,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들의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로 보실 수 있겠고, 그래서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 트렌드 라인이랑 여기 위에 익스텐디드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, 그 다음에 344.30 여기 프라이스 레벨 있고 그 위에 올라가던 트렌드 라인에 따라서 올라가는 이 정도, 이게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네 개 정도가 올라갈 경우에 저항선으로 발현되겠고요.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밑에 있는 트렌드 라인, 여기 있는 프라이스 레벨들,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죠. 완전히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다 무시를 당했고, 여기에서는 더블 시그널이 나와서 저항을 받았습니다만, 그래서 315.95 라인도 있고 311.97 라인 되게 강하게 지난번에 봐서 빨간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부분도 있고요. 그래서 이 밑에 프라이스 레벨들 확인하시고, 오르게 되면 저항선, 내려오게 되면 지지선 확인하시고 트레이딩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전망 없습니다. CPI 레이트 시점 봐야 알겠습니다. 다음 애플 볼까요? 자, 애플은 이 핑크색이 지난번에 있었던 레인지고, 레인지 뚫고 올라가서 5월 30일 6월 되면서 랠리 쳤다가 182.94 라인도 뚫고 올라갔습니다만 다시 빠져서 내려오는 데까지 월요일 날 보디가 굉장히 작죠. 니들이 큰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요. 그리고 나서 화요일도 빠지고 이게 음봉을 만들었습니다. 월요일에도. 그리고서
화요일, 수요일 빠졌다가 다시 목요일에 반등하고 금요일에 올라간 정도인데 이게 182.94와 176.15 사이에 있는 이 레인지 안에서 지금 5월 30일부터 있었던 2주 동안은 176.15와 182.94 안에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. 그게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 밑에서부터 그려놨던 이 프라이스 채널 안쪽에서 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182.94 라인을 넘어서 일시적으로 장중에 넘어섰지만 완전히 넘어섰다고 볼 수 없고요. 컨펌이 안 됐고 다시 바로 빠져서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. 그리고 이 안쪽으로 지금 들어갈 여지는 있지만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. 모양들이. 그래서 다시 내려올 것이냐, 내려와도 지금 여기서 1, 2, 3 이 밑에 1, 2, 3로 지지를 받은 상황이죠. 이게 어떤 큰 힘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, 2, 3 지지를 받아서 여기 이 정도의 라인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니까 파란색으로 할까요? 정확히 해보죠. 그냥 177.43이네요. 43으로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여기 지지선 한번 볼 거고 그 다음 176.15 뭐 약하지만 있고 그 밑에 핑크색으로 해서 레인지를 형성을 했었던 강력한 지지선들은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요.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올라가도 이 프라이스 채널 안쪽에서 형성이 될 거고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닫고 이렇게 움직였지만 4월 18일 이후부터는 이 가운데 있는 중간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? 여기서 뭐 이렇게 그려볼게요.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, 죄송합니다. 여기서 여기 이 점과 이 점 연결하는 이 라인,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라인이 프라이스 채널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이 익스텐디드, 이 부분이 메인, 뭐 이 정도 보이는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지금 프라이스 채널이라기보다는 좀 패러렐 하진 않죠.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또 트렌드 라인은 아니죠.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올라가는 건 트렌드 라인이 아니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. 하지만 채널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이 라인 정도를 그 레퍼런스 넘버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얘가 지금 168.16이고요. 얘가 174.30이죠. 30인 이 라인에서 이렇게 새로 형성되는 이 두 개의 패러렐 하진 않지만 이 두 개의 기준선 안쪽에서 장이 형성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상승을 한다면. 그리고 만약에 빠진다면 여기 강력한 177.43을 레퍼런스로 보셔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역시 CPI 레이트 디시전 있죠.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다음엔 알파벳 볼게요. 알파벳도 지난 금요일 여기까지 했고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까지 좀 해서 랠리 치고 올라가나 싶다가 수요일 날에 한 방에 떨어졌죠. 한 방에 떨어지고 122.43mm 있었던 이 라인에서 지지받고 여기서 지금 움직이지 뭐 둘 다 도지나 버렸죠. 도지난 상황이라서 거의 움직임이 크게 없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또한 무슨 큰 움직임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핑크 라인 안에서 움직인 걸로 봐야 되고 앞으로도 이 라인 안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습니다. 물론 레이트 디시전, CPI 레이트 디시전 하면은 휙 올라가거나 확 떨어질 수도 있지요. 하지만 그냥 노멀한 상황이라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지도 더 치고 내려오지도 못하는 상황인 게 정상이다. 그래서 앞으로 장이 어떻게 될지는 CPI 레이트 시점 보고 나서 그 이후에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되게 동영상이 짧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이게 지금 이 트렌드 라인 두 개가 지지선으로 또 작용을 할 거고요. 핑크색 보다 더 내려온다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111.62도 마찬가지고 올라간다면
보시다시피 이 위에 있는 이런 트렌드 라인들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거라는 거.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더 올라가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31.05 라인 이상 올라갔을 때는 딱히 뭐 지지 저항선 만들 만한 게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프라이스 트렌드 라인이 아닌 그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뭐 그 저점과 고점 해야 되는 얘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 라인이 맞는데 뭐 트렌드 라인 이외에 다른 선들을 만들어서 저항선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토 다시 만들고요. 그래서 구글 알파벳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이 핑크색 레인지 중요하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엔 아마존 볼까요? 아마존은 지난주에 그려놨던 이 프라이스 채널 안쪽에서 그냥 장이 형성돼 버렸죠. 그래서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서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과 살짝 미스가 났네요. 다시 저장하고요. 위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과 패러렐한 게 이 점과 이 점을 만나는 여기서 여기라고 해야 되겠죠? 네. 그래서 여기 이 정도로 되어 있는 프라이스 채널이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, 그래서 그 안쪽에 여기까지 올라가 갔는데 월요일에 다시 갭 다운해서 상승했지만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 저항 받았고요. 그리고 그 저항 받은 이후에 다시 뚫고 올라가나 싶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빠져서 수요일날 121.69 라인, 이 121.69 라인은 뭐였냐면 이 점과 이 위점 이것을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했을 때 61.8%에 해당되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라인이었죠. 그래서 그 라인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던 것이었는데 그거를 넘어섰지만 다시 빠져내려와서 다시 그 61.8 라인 근처에서 지지받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프라이스 채널에도 그 같은 지지를 받았죠. 그래서 올라가서 다시 지지받고 목요일날 올라가고 올라갔지만 125.61에서 저항받았고 그 다음에도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음봉 만들어서 이 프라이스 채널 안쪽에서 자기 형성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프라이스 채널을 왜 지난주에 새로 그려놨었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 안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그리고 이 프라이스 채널의 이 레인지 이 부분이 왜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. 그래서 아마존은 지금 다른 주식들보다 굉장히 정직하죠. 얘도 여기서 지지받고 저항받고 올라갔지만 다시 빠져 내려왔는데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 저항받고 지지죠.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또 올라갔는데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서 저항받고 빠져서 내려오고 하지만 이 밑에 더 밑으로 내려오지는 못하고 굉장히 정직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노멀하게는 다시 이 안쪽에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서 125.61을 뚫을 수 있느냐,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뚫을 수 있느냐,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저항을 받았다고 보니까 이걸 뚫을 수 있느냐, 그래서 이 안쪽에서 장이 형성되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시 한번 CPI 레이트 디시전이 있어서 아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. 네.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올라가면 이 안쪽에서 형성되겠고 내려오면 여기에 있는 빨간 라인과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. 뭐 이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. 아마존은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엔비디아 볼게요. 엔비디아는 지난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랠리 쳤고 올라가서 LLM AI 열풍 불었고 다시 내려와서 이 삼각형 안쪽에서 형성이 되겠구나. 그래서 이 삼각형 안쪽에서 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내려올 것이냐라고 그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려오는 쪽으로 바뀌었죠. 그래서 월요일 날 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나 싶었더니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지면서
다운 트렌드 컨펌 됐고 그 다음날도 올라가나 했는데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쭉 빠져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치고 올라왔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지난주에 새로 그렸었던 거죠. 여기서 또 저항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금요일 날 그래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따라서 내려가지 않고 방향 바꾸는 걸로 컨펌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다른 반대쪽 삼각형 안쪽으로 다시 장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다. 이 얘기는 이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 업트렌드 라인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비트코인 볼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장이 위에 419.38 라인과 366.35 라인 이 안쪽에서 그리고 조금 더 작게 하면은 405.5와 이 밑에 있는 373.30 이 레인지에서 그 횡보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레인지를 이렇게 넓은 레인지로 해서 이 안쪽에서 움직인다고 봤을 때 이게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를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의문스럽고요. 내려간다고 해도 이 저점을 뚫고 내려올 수 있을 것이냐 의문스러운 상황이죠. 그래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, 이렇게 업 트렌드 라인을 따라 내려오고 따라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횡보할 때는 이런 트렌드 라인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. 너무 횡보할 때는 트렌드 라인에 의지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저점 고점도 사실 이 저점 고점은 이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저점 고점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횡보라는 것은 일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리듬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일단 여기에서 빠져서 올라갔고 이 다음 트렌드 라인 일단 깨서 올라간다면 이게 올라가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걸로 봐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역시 CPI 레이트 시전이 있어서 그런 노멀한 무브를 기대할 수는 없다. 월요일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화요일부터는 매크로가 지배하는 장이 될 것이다. 한 2, 3일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 엔비디아는 그렇고 메타 보죠. 메타는 자 여기서 올라가서 랠리를 하고 다른 주식들보다 좀 더 랠리를 많이 하는 느낌이 있었고요. 하지만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다른 주식들 올릴 때 얘는 도지를 놨죠. 이거 완벽한 그 문자 그대로의 도지죠. 그리고 나서 월화 큰 움직임 없었고 수요일날 쭉 빠져 내려왔고 결국은 목요일에 이 프라이스 채널마저도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이었지만 다시 그래도 올라가서 양봉으로 끝나서 여기에서 저항받는 느낌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에 닿지만 뚫지 못하고 내려오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그 다운 무브를 위해서 그린 거지 뭐 목요일 금요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. 그런 상황에서 과연 다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여기서 밀려 내려올 것이냐. 밀려 내려오면 어디로? 여기 있는 트렌드 라인 있고요. 여기에서 이 밑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 작용하고 여기서 작용하고 여기서 작용하고 해서 이 트렌드 라인 굉장히 강력한 트렌드 라인인데 이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과 같이 겹쳐서 여기서 삼각형 만들었죠.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그럼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 여기서 다시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구나. 이 밑으로 내려오는 포텐셜보다는 이 올라가는 포텐셜이 훨씬 크니까.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위쪽 그래서 260에서 276 사이 이 정도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트 시전 CPI 있어서 두고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게 영향이 미비하다 그럼 매크로 영향이 미비하다 뭐 이런다면은 여기에서 장이 형성될 텐데 그럴 리가 없죠. 네, 뭐 레이트 시전에서 스킵한다 그러면은 랠리 칠 확률이 높고요.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뭐 스킵을 안 한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스킵 확률 거의 70%로 보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스킵 안 한다 하면 이제 그 서프라이즈로 쭉 빠져서 내려올 확률도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제가 다시 글을 쓰던지 아니면 뭐 동영상을 올릴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래서 뭐 커뮤니티에 있는 글로써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메타는 그 정도로 봐서 이 에어리어에서 장이 형성될 것 같지만 매크로를 보셔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.
마지막으로 테슬라 볼까요? 테슬라는 완전히 미쳤죠. 보시면 알겠죠? 예, 테슬라는 지난 6월 2일까지 이렇게 돼서 과연 그러면은 6슬라는 깼는데 217.65를 넘어설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217.65 넘어서서 도지는 만들었죠. 월요일 날에는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까지는 깨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,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화요일에도 형성이 돼서 여기를 크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, 수요일, 목요일, 그리고 금요일은 완전히 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. 그래서 여기 7슬라를 넘었죠. 그래서 7슬라를 넘었는데, 이 밑에서 올라가는 두 개의 중요한 트렌드 라인을 월요일에 지지받았고 목요일도 지지받았고 수요일입니다. 수요일, 목요일 지지를 받았죠.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7슬라 깨고 올라가서 금요일 날 갭 오픈해서 날아갔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중간에 있는 그 테슬라 관련된 뉴스나 루머 이런 것들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트렌드 라인, 두 개의 중요한 트렌드 라인의 위쪽에 닿았죠. 그래서 저항받고 떨어져 내려왔는데, 과연 이 랠리 포텐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. 계속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, 지금 현재로서는 이 위에 있는, 사실은 여기도 이 위쪽 그룹이랑 이 아래쪽 그룹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위쪽 그룹과 다른 아래쪽 그룹의 상한선을 여기라고 보면 여기에서 이 니들이 이렇게 긴 것보다는 이거를 더 신뢰를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이 먼저 거의 고점을 얘기를 하면 그 고점이 255.16에 해당이 되는데 252.16을 과연 넘을 수 있을 것이냐. 이걸 넘게 되면은 여기도 지금 갭이고 여기도 갭이 있어서 얘를 다른 그룹으로 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같은 그룹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이 두 개도 갭이 있지만 같은 그룹으로 봤을 때 이 위쪽 그룹과 아래쪽 그룹의 구분이 되는 이 고점을 과연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. 그래서 264.21은 위쪽 그룹의 하한선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게 아래쪽 그룹의 상한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255.16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255.16 이 라인, 이 프라이스 레벨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, 여기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도 이 정도로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의미가 있는 트렌드 라인입니다. 그래서 이게 빠져서 내려온다고 했을 때 이 트렌드 라인을 어떤 식으로 브레이크 할 것인지, 그리고 그게 브레이크 돼서 내려오면은 여기에 있는 7슬라 라인과 그 밑에 있는 다른 트렌드 라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, 그것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, 당연히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위쪽 그룹을 왜 닿아서 264.21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이후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여기에 딱히 그 313.61 라인까지 눈에 띄는 지지 저항선 없습니다. 이 정도를 이제 정도 하나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, 여기 있죠? 279.35 279.35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그려놓고요. 다음 주에는 얘도 오렌지색으로 바꿔야 되겠죠.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프라이스 레벨이 중요한 거고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빠진다면 7슬라 라인을 어떤 식으로 브레이크 할 것인가, 이 두 개의 중요했던 트렌드 라인을 어떤 식으로 브레이크 할 것인가가 지지선의 지지저항선의 어떤 핵심이다. 이 안쪽 이 두 트렌드 라인의 안쪽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지난 수목금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지를 주시를 하셔서 방향성을 예측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
다음 주에 레이트 시전, 뭐 CPI 레이트 시전 나오고서 이제 장들이 출렁출렁 할 텐데,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해서 커뮤니티나 페이스북, 얼룩소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뭐,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은, 커뮤니티, 그, SJQ TV 그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에서 보시면 페이스북 링크 있고요. 룩소 링크도 하나 만들어서 제가 마련해 놓겠습니다.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, 뭐, 굉장히 큰 매크로 어나운스먼트를 남겨둔 상황이라서, 뭐,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 정도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. 거기에 대한 전망을, 뭐, 제가 정확한 전망을, 저 나름의 전망은 있지만, 그 전망이,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하시고, 그 다음에 펼쳐지는 장에서 더 좋은, 트레이딩 기회를 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, 다음 주에도, 프로피터블한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